안녕하세요, 제고현 친구들. 남동 유적이랑 고인돌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 소개 한번 하고 가는 게 어떨까요? 저는 르게찌이고요. 그리고입니다. 여기 누구시죠? 처음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주 고고학연구소에 새로 들어오게 된 신입 직원 라고 합니다. 실명 남기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고학연구소에 새로 들어오게 된 치비고라고 합니다. 치비고가 뭔 소리죠? 제 성이 원래 고씨인데 오. 고씨를 대표한 이제 제주 고고학이 되겠다고 해서 이 고치비에서 치비고로 한번. 자, 그럼 우리 이제 삼양동 유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제 출발할 건데, 삼양동 유적은 어떤 유적이었죠? 삼양동 유적이 시대로 따지면 초기철기 시대, 초창기 때의 중심 연대를 가지고 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앞에 뭐가 놓여 있는데요. 우리 제고연 친구들이 유적, 유후, 유물에 대한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고 가면 어떨까요? 유물이라 하면 이제 동산의 개념인데요. 토끼 및 토기들, 동물 뼈들, 확인이 되는 것들이 이제 유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유구라고 하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물과 유구가 합쳐진 개념을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굴에 직접 참여하셨던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고 가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몇 년도 사진 같으신가요? 20년 전에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나타나실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진 기억하시죠? 우리 사진에서 우리 책임 조사원이었을 때 선생님을 찾아왔는데요.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양동 천사유적지 1996년도에 발굴할 때 제주대학교 박물관의 조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제주고고학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있습니다. 강창화라고 합니다. 삼양동 유적이 처음에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삼양동 유적은 굉장히 우리나라 고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적인데요. 이유는 성공리형 주민 집단이 집자리 형태가 특이해요. 원추 모양인데요. 그 가운데 기둥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성공리식 집자리. 그 집자리가 하나가 제주에 온 거예요. 그 부여 성공리에서 출발한 건데 그 주민 집단이 제주로 왔다는 얘기죠. 탐라 형성기에 마을을 만든 최초의 주민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제주도에서 최초로 마을 유적이 확인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200기 이상이 되는 아주 거대한 마을 유적이 삼양동에 있었다라는 걸 설명해 준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적이 발굴되니까 우리나라에 고고학을 한다는 선생님들,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와서 현장 설명에 참석하고 국가설립 지정하는데 굉장히 몰두했죠, 몰두. 그러니까 이 유적만큼은 국가설립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유적이어서 발굴하자마자 96년도에 발굴했는데 한 1, 2년 사이에 국가설립지가 지정된 유적이죠. 그 유적 안에서도 이제 이 구역의 6호 주거지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특이한 예. 유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그러니까 유물이 왜 중요하냐면 마을 유적인데다가 마을이 있었으면 마을에 수장이 있었겠죠.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일까라고 했더니 이 지구의 6호 주거지에 나온 그 옥환, 즉 환옥이라고 하죠. 그게 우리나라에는 남만 지역에는 없어요. 그 대신 우리나라는 낙랑 지역에 깃털 무덤 있죠. 무덤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 기종 무덤에서 확인됐거든요. 최고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삼양동 마을은 저 평등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지금 무슨 말이면 불평등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수장자의 펜던트, 즉 목에 걸고 다녔던 그것이 바로 그 환옥이라고 하는 거죠. 삼양동 유적은 불평등한 사회, 그 다음에 대규모 마을을 형성했던 곳, 탐라의 형성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을지 혹시. 일단은 삼양동의 중요한 것이 이게 단순한 집자리가 아니라 삼양동은 성공용 집자리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집자리예요. 일반 집자리가 8개에서 10개가 있고 그중 하나가 사이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또 하나씩 창고 건물이 하나 있어요. 2층 창고. 우리는 고상가옥이라고 그러는데 2층 창고 건물이 있어요. 4, 50명 정도의 사람을 거느리는 사람. 그 사람이 관리하는 창고 건물이 있었어요. 하나씩. 삼양동 전체에는 22군데가 확인됐어요. 그러면 22군데를 관장하는 사람이 삼양동 사회의 독장이었겠죠. 광장이 있고 가운데 돌된 자리가 있어요. 그것도 확인해보고 삼양동은 절대로 그 원추형의 집자리 안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밖에서 야외로 공동으로 식사를 했거든요. 말씀해주신 대로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그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가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주 삼양동 유적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삼양동 유적 아까 많이 설명 들으셨죠?
이제 현장을 직접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관찰하도록 할 건데,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공항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거의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오, 됩니다. 선생님 혹시 여기 근처에 또 다른 볼거리가 있나요? 삼양동 검은모래 해수욕장이라고 이제 사진 찍기 참 예쁜 이제 해변가가 바로 우리가 방문할 때는 어디죠? 있습니다. 이제 전시관을 저희가 맨 여기 전시관. 그 당시에 보존을 해둔 이제 야외 전시관이 이제 3번에 위치했고요. 당시 이제 발견을 했던 유구와 이 유적을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해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체험 공간이 있었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고요. 나중에 코로나가 풀리면 와 보셔서 예전 선사 체험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유적으로 전시관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이제 사마지구가 있고 여기가 이제 삼양동 유적이 있는 곳인데, 그 시기가 이제 청동기 단계 이른 시기죠. 이제 보통 역삼동계 주거지들이 많이 확인이 되는 곳이고, 그 이후에 이제 성북리형 주거지, 원형계 주거지 확인이 되에 따라 시간 순서가 확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우와. 지금 보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보통 작은 것은 2m에서 이제 큰 거는 6m까지. 그래서 이제 삼양동 유적에서는 평균 4에서 5m 정도의 크기의 이제 주거지들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태를 말씀드리면 X형의 원형의 수열식으로 밑을 이제 파고 나서 이제 2개의 기둥 구멍을 세웁니다. 그 위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돌아가는 움집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열, 노지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알면 좋을까요? 주열이라고 하는 건 기둥 집사, 그러니까 기둥을 세웠던 곳에 구멍이 나 있는 형태이고요. 화덕자리라는 것은 그 위에서 불을 뺀 형태의 그런 유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VR이 있어요. 여기 삼양동 유적에서도 VR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시관의 세부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야외에 있는 유구들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기 이제 6호 주거지에서 확인된 옥팔지를 이제 복원해 놓은 것이고요. 정말 작네요. 정말 작죠. 낙랑과의 연결 직접적인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품목들이기 때문에 한반도, 제주도, 그다음에 일본까지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제품이라서 이제 그런 교육 루트가 있었다라는 걸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그 유물 중에 하나예요. 여기 특이한 시설이 있어요. 가위가위보 진 사람이 한번 가보서 해보는 거 어떨까요? 가위가위보. 한 마리 잡아주세요. 그럴싸한데? 네. 밥 먹으러 가요. 가시죠. 쌤 낙동꾼 다 쓸어가는 거예요? 외부 전시관은 그때 당시 실제 발굴했던 조사 대상지 일부 남겨놓고 보존해 놓은 전시장이고요. 실제 지금 발굴하던 그런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 색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두 가지 색이 있죠.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7개 정도가 따로 칠해져 있고 나머지는 흰색으로 칠해져 있죠.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 놓은 것들은 성격이 다른 군립주들 이 확인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럼 안에는 차원형 수열이 지금 식별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실제 그 발굴했을 때 나온 토기들 위치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보세요! 문 열어주세요! 보시냐고요? 들어오세요. 고개 숙이고 들어오세요. 두 개의 기둥이 박혀져 있는 구조로. 기둥이 2개 더 있는데요. 아, 네, 지금 아마 제 집이 너무 커서 보조기둥 4개를 더 달아놨어요. 아까 이제 거기서 집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기둥 구멍이 많아진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둥 구멍 2개가 흔들리면 구조물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제 밧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둘러놓은 형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인가요? 여기 안에서는 이제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이제 석기를 제작한다든지. 다음 집 한번. 네, 다음 집도 한번. 다음 여기 모델하우스 느낌인데요. 여기는 아까 처음 들어간 데보다 규모가 되게 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기둥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돌을 돌려놓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그냥 같이 탈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발굴을 참여하셨던 선생님께 한번 누구일지 되게 궁금하네요.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와, 되게 다양한 체험이 있네요. 네, 이걸로 꽃받지 만들고 있는데 제 디자인은 네. 어디 볼까요? 여기 볼까요? 제가 원래 이런 반지로 프로포즈 하려고 했었는데 못해가지고 다행이다. 그걸로 안 그래도 하긴 했는데 미안합니다.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프로도 열심히 잘 살자고. 나랑 결혼해 줄래? 문이 닫힙니다. 제주도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있는 김정찬입니다. 아, 너무 잘생기셨네요. 학교 다닐 때는 더 잘생겼습니다. 이제 삼양등 유적지를 다녀와 봤는데요. 그 안에서 발굴 조사에서 어떤 책으로 참여하셨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 당시에 조사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대학원 과정을 다니는 중이어서 삼양동 유적은 2000년도, 2001년도에 발굴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97년도부터 조사했습니다. 삼양동 유적은 현재 삼양동 선사유적이 복원된 그 일대가 삼양동 유적이 아니었어요. 제주도학교 박물관에서 1987년인가 뭐 8년도에 제주도 전역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삼양동 유적은 현재 원당봉 일주도로 있는 그 어간회가 삼양동 유적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삼양동 택지 개발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있었고 누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택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뭔가 토기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 탑 하나 들고 트라우를 들고 뚫레뚫레 갔는데 벽면을 이렇게 봤더니 토기편들이 엄청 박혀있고 주거지 선이 딱 잡힌 거야. 그래갖고선 박물관에다가 보고를 했지. 대단한 유적이 하나 걸린 것 같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그때 강창호 소장님도 오시고 이렇게 다 와서 보시고는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다시 했지. 어마장장하게 유구하고 유물들이 확인돼. 그 시골 조사 근거로 해서 98년, 99년부터 그냥 본격적으로 조사를. 실은 제주도 발굴하면서 실합, 주거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건 삼양동 유적이 처음입니다. 제주도는 선사시대 때 동굴 주거지, 뭐 동굴 유적, 뭐 바위그늘 유적,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태반이 거기에 사람들이 거주를 했고 야외 칠학은 없었다. 국악하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였는데 처음 나온 거죠, 제주도에서. 이런 야외 칠학 주거지가 나온 거는. 유거 하나하나가 너무 귀중하니까. 이걸 처음부터 이상하게 파면 안 되겠다. 문제될 것 같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벽선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벽에서 한 10cm 정도 남겨두고 벽선 최종 벽선 따는 걸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자문위원들 현장 설명회에서 전문가들 모시는데 오셔서 한마디 하더라고. 발굴조사 못한다고. 하여튼 약간 오해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 당시 발굴 조사를 하면 에피소드들이나 아니면 낭만적인 고고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낮에는 열심히 조사를 하고 밤에는 열심히 토론을 했죠. 왜냐하면 처음 파는 주거지였고 이걸 잘 파야기 때문에
이게 항상 낮에 조사했던 거에 대한 복기를 합니다. 조사가 이게 맞느니 틀리니 막 이렇게 많이 쌓기도 하고, 뭐 거의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길바닥.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유적을 진짜 잘 파고 싶은 거예요. 촬영을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던 와중에 저희 이제 부부 고고학자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그 기사 인터뷰 하셨던 거 기억나시는지? 그거는 삼양동 유적 조사한 게 아니고 사마지구 택지 개발을 그 2007년인가 그 하는데 거기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원으로 시골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막 현장 설명회하고 하는 와중에 무슨 조선 뭐 주간 조선인가 무슨 거기 기자분이 오시더니 이렇게 둘이 앉아보라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았더니 그냥 사진 찍고 제주도 부부 고고학자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실어놨더라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거고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한 재밌잖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주공 사이에 타원형 수열 사이에 작업공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불을 떼면 이 기둥에 영향이 없었는지 약간 그런 게 궁금했던. 작업공에서 직접 불을 피웠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불다짐 되거나 뭐 숯이 많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공 내에서 뭐 불을 지펴서 뭘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삼양동에서 보이는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뭔가 조리를 했거나 그런 했던 흔적은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할 때 이게 별도의 공간이 따로 있었지 않나. 그 주변으로는 항상 불다짐 유구라고 해서 그 장방형의 그런 유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그 탄화된 곡물도 많고 탄화된 동물뼈도 많고 아마 주거지 속에 타원형 작업공에서는 뭔가 작업은 했겠죠. 근데 불과 관련된 건 아닌 것 같다. 거기에 이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 식당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식당을 만들면 자꾸 음식분이 남아. 개를 키웠어. 개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개 이름을 지었어. 양동. 이런. 참고적으로 당시 책임져. 마지막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저희 제주도 고고학을 오래 해오셨던 분으로서 이제 후배 이제 또는 제주도 고고학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어떤 당부의 말을 해주시고 싶은지 한번. 제주도에서 지금 뭐 고고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기관도 지금 3개가 있고 제주도 고고학을 좀 하고 싶다고 뭐 하는 기관들이고 사람들이고. 그래서 아마 제주도 고고학은 아주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근데 단지 좀 안타까운 거는 이런 그 고고학을 할 수 있는 재원들이 그 계속 지속적으로 배출되지 못한다고 있는 점. 그게 좀 안타까움인데 후배가 앞으로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고고학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낭만적일지 모르지만 우리 고고학자들한테는 낭만적인 게 아니고 삶이고 연구의 대상이고 그런 부분이라서 제주도의 문화를 밝히거나 과정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이 지금 있는 자료들 그런 것들을 서로 합심해서 공부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자리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